서울신문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 판넬을 보시면 사진과 함께 아주 큰 제목이 있습니다. 독방에 TV, 책, 커피까지. 과연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얼핏 제목만 봐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정도로 생각하게 마련인데요. 뜯어봤더니 교도소라고 합니다. 교도소가 변신 중입니다. 그래서 온돌식 방에 TV는 물론 책과 음료수, 봉지 커피, 뭐 원룸 고시원보다 더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바로 며칠 전 공개된 남부 교도소 시설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교수님한테 여쭤보죠. 교도소가 이렇게 시설이 좋아지는 거 긍정적인가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이 범행이라고 하는 그 악성을 개선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좋은 환경에서 이 정신과 어떤 행동 규칙을 이렇게 익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대 시각은 어제 콩고 한번 먹어봐라. 가서 고생해야 된다. 인과응보다. 이런 반대의 시각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5년을 복역을 하고 나오면 더 사회에 대한 복수심과 그 악성이 생기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교정 그 철학을 바꾸어서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교화시키냐는 결국 시설과 환경,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해서 호텔급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 수준의 어떤 그 교도 환경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모텔급이요? 글쎄요. 지금 그렇죠. 사례 중에 하나가 한 2년 전에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 70명을 난사를 해서 무지하게 살해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대적으로 우리 오원춘 사고 같은 경우 호화 호텔에 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논란도 됐었죠. 그렇죠. 근데 그 오원춘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외국인 교도소, 천안 외국인 교도소.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거기에 이제 취재를 가서 아니 교도소가 왜 이렇게 호텔이냐라고 했는데 그 교도소장의 그 답변이 제가 한 답변과 거의 동일했죠. 즉 이 범인이라고 하는 상당히 사회의 그 열악한 환경을 지금까지 거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개선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그런데 지금 교도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는데 저는 찬성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를 읽어봤어요. 하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른바 호화교도소라고 하는 데는 이른바 전직 고위층들, 경제사범들, 그리고 이른바 우리가 시설이 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도소는 이른바 흉악범들이 가는데 역설적으로 그걸 반대로 재소자를 반대로 넣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꼭 이 사람들이 전직의 고위층이었다. 이 부원에서 설명 강원도 영월에 가면은 영월교도소가라고 있는데 그 물 맑고 산 좋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고위직들이 다 거기 간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정권 비리했던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오히려 자기가 불우한, 물론 재소자들 중에 자기가 불우한 환경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데다 해놓고 교화를 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낫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 예전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너 콩밥 좀 먹어봐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는 콩밥도 한 30년 전에 이미 콩이 끝났고. 워낙 비쌉니다. 요즘. 콩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요즘. 그래갖고 요즘 100% 쌀로 준다고 하는데 소장님. 이 잘못한 사람은 물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잘못을 했으면 반성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좋은 시설에서 반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무조건 저는 좋은 시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 교도소가 다 좋은 시설이 되는데 반대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군데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정말 수영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교도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좋은 데다가 넣는 그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차별을 둬야죠. 아무리 죄가 밉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얼마나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를 평가해서 그 평가에 어느 정도 합격점이 오면 사회에 나가도 언제든지 이 사람은 정상 생활을 할 사람이다라고 믿으면 그 좋은 시설에다가 수감을 하고 내보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감이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랑 저는 소장님이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떡 하나 훔쳤다가 걸린 어떤 도둑이란
몇 명 여자한테 성폭행을 했던 이상한 사람이 똑같은 걸로 판단하고 똑같은 데에 넣으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러니까 경범을 저지른 사람하고 예. 흉악범하고 똑같은 시설에 있는 거는 그것도 돼. 안 된다. 이거 터키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터키에서 특히 성폭행 성폭행. 예, 그런 것들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뭐 도둑놈들이나 아니면 도박하다가 걸린 사람들은 야 우리는 명예 있까 여기에 들어간다 너는 명예 없이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절도로 수감된 사람들이 수감자들이 예. 성폭행 우리는 같은 범죄자지만 등급은 다르. 넌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수감 생활 할 수 없어. 이렇게 그리고 그 반발했다는 사람들 얘기죠.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성폭행. 죽이기도 예예. 그래서 터키에서는 한 오랫동안 성폭행자들 또 다른 교도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좀 분리시켰어요. 그 사람들의 생명이 안전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항상 이렇게 범죄자들을 교화시켜야 됐다고 하긴 하지만 그 범죄자들 간에도 서로 감정이 달라요. 우리는 그런 감정도 고려해서 그러한 아니 근데 시설을 만들어야 사실은 돼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이런 말이 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뭐 끼리끼리 이렇게 붙여놓아서 수감 생활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칙론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심사 분류를 이제 하죠. 네. 그래서 그 교도소도 경비 등급에 따라서 1등급부터 이제 4등급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송에 있는 것은 상당히 흉악범, 뭐 사형수라든가 뭐 이렇게 수감해 놓고 또 여주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형 성적이 이제 우수한 뭐 이런 쪽에 또 대전 천안 쪽에서는 이제 가석방 그 대상자라든가 이 석방이 1년 남은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할 필요가 있어서 뭐 개방 교도소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심사 분류 심사에 혹시 공평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외부에 뭐 전화가 와서 이번에 누가 들어가니까 좀 봐달라라든가 네. 뭐 이런 것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그 같은 시설 내에서 이른바 악성의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초범인데 그 흉악범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감을 시키게 되면은 범죄에 대한 것을 배워갖고 나오는 범죄의 어떤 백화점이다. 뭐 이런 또 문제가 있어서 일정하게 기준에 의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제 있음이 원칙이죠. 실제 하고 있고. 아, 그러면 우리나라 교도 행정이 아주 잘 돼 있네요. 교수님 방금 전에 뭐지 그 공무원들 경찰들 악하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하는데 지금 교도사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긍정적이시네요. 어쨌든 뭐 아파트 분양 광고도 안 하고 더 편해진 생활 뭐 이렇게 해서 뭐 씁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교화에 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